분열을 시작할 텐데요. 이 세포 분열 파트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있습니다. 2학년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유전 파트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개정된 생명과학 원에는 유전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유전 파트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 분열 파트,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탑 7 안 갖고 왔는데 다음부터 하이탑 3 갖고 와야 됩니다. 하이탑 맨 뒤에 보면 진화 파트가 있어요. 진화 파트인데 진화 파트는 우리랑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갖고 왔다고 여기 상호 다 갖고 다니는 거지. 없는데 지금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진화 파트 맨 뒤에 있는 진화 파트는 우리랑 큰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종의 분류 체계고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유전 파트 여러분들 좀 설명드릴 거예요. 유전 파트는 중학교 과정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 분열인데, 자,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 뭐지? 하면 쪼개진다,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세포가 빠샤하고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나눠진 것을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세포가 쪼개지니까 작은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쪼개지기 전에 원래 있던 세포 우리 뭐라고 하냐면 모세포라고 해요. 모세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잘라지고 나서 생긴 세포, 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요. 딸세포. 왜 아들세포를 안 불러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딸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세포가 분열되면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쪼개지는 것을 우리 세포 분열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세포 분열 왜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의 목적. 세포 분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장을 하기 위해서.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아이에 비해서 다 큰 성인은 세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집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식을 하게 되죠.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야겠지. 자, 생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근데 여기 생장하고 비슷한 뜻으로서 우리가 몸집이 크지 않지만 내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내 피부가 손상됐다 치자. 그러면 이 손상된 피부가 된 곳에다 다시 새로운 세포가 다시 생겨나서 세살이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구,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생.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기억하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장과 생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세포 분열이다. 자, 세포가 분열, 누가 분열되는 거야? 세포가 분열되는 거야. 근데 어떤 세포가 분열되냐에 의해서 혹시 생장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있다면 이 세포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걸 체세포라고 해요. 체세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어. 그걸 생식세포라고 해요. 생식세포. 그래서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구성하는 거니까 신경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가 피부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세포들이 바로 체세포,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되겠고,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대표로 정자나 난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생세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약 60쪽의 세포인데 그 60쪽의 세포를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체세포와 생세포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물론 체세포 속에서도 거기다 신경, 근육, 피부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다 묶어서 체세포와 생세포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포가 분열되는데 체세포가 세포 분열하냐 아니면 생세포가 분열하냐에 의해서 세포 분열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 결과 체세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만들어지는 분열을 지금 이름부터 직하게 만들자. 체세포 분열이다. 즉, 리피드 체세포 분열. 체세포. 한국말 많이 들었네. 체세포 분열이랍니다. 저기 지금 요게 시험 잘 봤니? 뭐예요? 요게 저기 내신. 예. 안지우. 예. 시험 성적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송도 이 과구반 유튜브 이게 영상 있죠? 이게 조회수 제일 잘 나와요. 한 130개입니다. 너무 나도 몰라요, 그게. 나도 몰라요. 130개 나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정자는 같은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인데 이런 분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 그래서 체세포 분열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체세포가 만들어진 것이고 감수 분열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생세포,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냐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체세포, 내 몸을 구하고 있는 체세포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바로 생장을 목적으로 하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생식을 주고 나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기 위한 생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감수 분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 보면 큰 아웃라인 좀 봤는데 기억해야 되는 단어 체세포 분열이라는 단어하고 감수 분열이라는 단어는 꼭 좀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자, 여기 이제 모세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 세포라 치자. 그래서 이것이 뭐 사람 세포일 수도 있고 감자 세포일 수도 있고 코끼리 세포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사람 세포라고 한다면 피부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눈동자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요? 머리카락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라는 정보가 이 안에 정보가 전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정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유전 정보라고 해요. 유전 정보. 그러니까 뭐냐면 나 다음에 그것을 이 정보를 물려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유전 정보가 되는데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질에 대한 정보, 형질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특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유전 정보라고 부르고요.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형질에 대한 정보야. 근데 옛날에는 이 형질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담겨있는지 몰랐어. 옛날에는 단백질에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후대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유전 정보가 바로 DNA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세포 속에는 나는 빨간 색깔이에요. 나는 노란 색깔이에요. 나는 네모난 모양이에요. 나는 세모난 모양이에요. 이런 형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DNA이고 이것이 세포가 둘로 나눠질 때 여기에 있는 형질에 대한 정보, 즉 유전 정보도 그대로 딸 세포한테 그대로 옮겨져야 돼. 만약에 이게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형질에 대한 정보가 반으로 쪼개서 그냥 절반씩만 나눠지게 된다면 이게 사람 세포를 가져갔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딸 세포는 온전한 사람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와 눈동자 색깔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 여기서 갖고 눈동자 색깔이 여기서 간다면 얘는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만 있고 눈동자 색깔은 없겠지. 얘는 눈동자 색깔만 있고 피부 색깔은 없어요. 그럼 온전한 사람 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 세포 분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딸 세포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것의 거의 한 80%는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걸 놓치게 되면 이게 세트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무너지죠. 그럼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유전 파트도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라고 그러죠. 이게 무너지면 유전 파트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고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 지금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지우가 우리 한국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나라 살았어? 한국 사람입니까? 진짜? 지우상. 지우 이거 뭐야? 예, 지우 일본 사람인 거 확실했죠? 자, 지우가 일을 봤어요, 그렇죠? 예, 지우 어느 사람? 일을 봤죠? 일본 사람입니다. 왜 그거 주는 거 아니고요. 뭐가 대박입니까? 네. 자, 요거까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형질에 대한 정보라고 합니다. 형질의 정보인데, 자, 형질이 별 뜻이 아니야.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성질. 둥근 모양이에요? 네모난 모양이에요? 형태, 성질. 이걸 바로 형질에 대한 정보인데, 이 형태에 대한 정보가 어디 들어있냐면 DNA 속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DNA 속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DNA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과정에는 DNA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자,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중 나성줄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쭉 꼬여 있고요. 이렇게 사다리 모양 쭉 꼬여 있는 것이 바로 DNA란 말이야. DNA이고 이 DNA 속에는 형질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 그 형질에 대한 정보가 암호 체계로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아무 책에 우리가 컴퓨터 속에 뭔가 정보를 저장할 때는 0과 1로 저장을 해요. 이집법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 생명체 몸속에 얘는 둥근 모양이에요. 얘는 네모난 모양이고요. 얘는 빨간 색깔이에요. 얘는 노란 색깔이에요. 라고 하는 형들한 정보가 몇 진법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진법. 다 진법. 그래서 얘는 DNA 속에는 염기 대열, 순서를 가지고서 어떤 정보를 갖게 돼요. 근데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의 종류가 네 종류야. A, G, C, T 이 네 종류예요. 그래서 이 네 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을까? A, G, C, T, T, C, C, T, T, A, G, G, A, A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기별 순서에 의해서 거기에 형되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이 DNA가 어디 존재합니까? 라고는 핵에 존재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배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핵 말고 또 이 DNA는 어디에 존재할까? 추가적으로 이게 다 적히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핵 말고도 바이러스. 세균입니다, 세균. 미토콘드리아 네. 아. 영록제 속에는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진행돼 보니까 이거 보내서 보니까 지금 맞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영록제 속에 있어.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일단 핵 속에 존재한다고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영록제 속에 존재한다라는 정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이 DNA 속에 핵들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DNA가 핵 속에 존재해요. 근데 이 DNA가 내가 그릴 때 이렇게 매우 크게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매우 가늘단 말이에요. 매우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얘를 그냥 DNA를 길 사슬처럼 쭉 돼 있는데 이걸 핵 속에 그냥 보관하게 되면 서로 얽히고 끊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얘를 보관할 때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8개가 있어요. 뭐 H2A, H2B 뭐 있는데 아무튼 8개 이렇게 있고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둘둘둘둘 감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단백질하고 이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불렀었죠. 히스톤이라고 부르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딱 결합됩니다. 요거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DNA입니다. DNA이고 그래서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딱 결합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뉴클레오솜에서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쭉 반복되고 여기 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릴 때는 선 하나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중 나성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 나성구조를 내가 똑같이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실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뭉친 요 구조물을 바로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계속 반복되겠지. 이렇게 뉴클레오솜이 계속 반복될 때는 이것도 뭐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거를 앞에 폴리를 붙여요. 그래서 폴리뉴클레오솜 폴리뉴클레오솜 그래서 폴리뉴클레오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쭉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쭉 반복돼요. 그럼 반복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 이게 커다랗게 하나의 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 똑같은 크기로 보여요. 그죠. 커진 건데 내가 이걸 실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축소한 건데 이거 실제로 커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뉴클레오솜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게 쭉 연대는 뭘 써줬던 거야. 요 구조물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라고 그러고 자 염색사라고 부를 때 이 사자 무슨 사자일까? 실사. 그렇죠. 실사. 그러면 왜 얘들을 염색사라고 불렀어?
왜 염색사가 뭐 뜻일까 이게? 염색이 돼서. 맞아 염색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량 떠오르면 한번 염색이 안 되면 얘가 염색돼. 여기 염색해, 여기 염색사, 그럼 염색체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이게 염색사야.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사형들 존재해요. 그러니까 DNA가 존재하는데 DNA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DNA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결합되어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세포 속에 보면 세포에 핵이 이렇게 있고요. 핵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실들이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이 이렇게 쭉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염색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염색사야. 근데 염색사는 실의 형태인데 실제로 우리가 혐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실의 모양을 볼 수 있냐? 볼 수 없어요. 얘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자 보세요. 여기서 세포가 분열을 할 거야. 그러면 염색사형태 존재할 때는 이것을 세포가 둘로 쪼개지면서 이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실점 존재하기가 어떻게 될까? 서로 엉치고 설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이거를 뭉쳐요. 둘둘둘 뭉쳐. 둘둘둘 뭉쳐. 뭉쳐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요. 염색사랑의 덩어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 덩어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라고. 염색 분체가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염색 분체라는 단어 먼저 설명하면 어려워서 일단 염색체로 설명합니다. 염색체가 돼요.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색사와 염색체 가장 차이점은 염색사는 관찰이 안 되는데 염색체는 뭐야? 관찰이 돼요. 눈에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야 내가 세포를 관찰해봤더니 염색체가 보이네 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지만 야 내가 세포를 봤더니 염색사가 보이네 세포는 거짓말이야. 염색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염색체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바로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세포 속에는 DNA가 염색사형도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염색체형도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염색사형도 존재할 수도 있고 염색체형도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 속에서는 이렇게 염색사가 염색체를 만들고 이게 응축이 되겠죠? 응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염색체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염색사로 존재할 수도 있고 염색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죠. 선생님 그러면 염색사로 존재할 수 있고 염색체로 존재할 수 있다면 언제 염색사로 존재하고 언제 염색체로 존재합니까? 아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염색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지? 딱 한 시기야. 바로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만 염색체를 만들어. 그럼 평상시 때 염색사람들 존재. 염색사람들 존재하다가 세포 분열해야지 그러면 이걸 돌리는 많아서 염색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자, 근데 아까 누가 염색 분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설명할게요. 보자. 지금 내가 하나의 세포라고 치자. 내 몸에 하나의 세포고 내가 하나의 세포 핵이야. 그럼 이것이 이제 염색사라 치자. 근데 염색사는 눈에 안 보니까 염색체로 존재한다 치자. 그럼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내가 이제 반으로 나눠질 거야. 그럼 세포가 분열돼서 반으로 나눠질 때 이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반씩 나눠 간다면 온전한 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이제 분열해야 되겠는데 자 분열하자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똑같이 카피를 해요. 이 카피하는 과정을 복제라고 해요. 복제.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분열해야지. 그래서 DNA를 복제해요. 복제한 다음에 나눠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겠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한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얘도 역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할 때는 그 전에 염색체를 똑같이 복제해요. 그걸 바로 DNA 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동반된 것이 바로 DNA 복제가 병행돼요. DNA가 복제가 병행되고 이런 한 덩어리를 하나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 더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봤어. 내가 흉을 봤더니 염색체가 눈에 보이네라고 했을 때 염색체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염색체는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할까? 이렇게 존재해요. 항상. 왜? 염색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분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류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뭘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걔네 목적을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적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렇게 두 덩어리의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요 한 덩어리를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그럼 얘가 염색 분체 몇 개짜리야?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DNA가 복제가 되어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게 복제되어서. 걔네 복제됐다는 얘기는 똑같이 카피하는 거야. 똑같이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카피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정보와 여기 들어있는 정보는 어떨까? 똑같겠지.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정보가 되어있다면 여기도 똑같이 A라는 정보가 되어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B라는 정보가 들어있다면 여기도 똑같이 B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카피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염색체를 셀 때 하나, 자, 이거 잠깐 외워서 좀 헷갈리면 안 돼. 지금 힘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염색체 수를 셀 때 하나, 두 개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하나. 똑같이 카피한 거잖아. 하나로 줄여. 하나. 그러니까 이거 염색체 몇 개? 하나. 이것도 몇 개? 하나. 이거 하나? 이것도 뭐야? 하나. 똑같이 DNA 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염색체는 다 이렇게 생긴 거야. 생겼는데 세포비랄 거 됐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그렇죠? 요것도 하나고 요것도 하나야. 오케이? 이래죠? 이게 바로 염색체야.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들어오죠? 질문 많이 피곤하죠? 좀 피곤하죠? 그 진이는 학교 갈 때 저기 뭐 타고 가요? 뭐로 가요? 지우는 뭐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요? 오, 세빈이는 뭐 타고 가요? 분명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는군요. 다행이다. 저 학교 갈 때 버스 타는 친구들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좀 바뀌어요. 버스를 많이 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성분이 주로 이제 탄소 이런 걸로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버스를 타고 학교 출퇴근 저기 등하교하는 친구들은 몸의 성분에 철이 많은 거야. 철. 이게 바뀌어 지금. 특히 버스 카드 들고서 타는 애들 있죠? 몸에 철이 많아져요. 철인이 될 수 있는 아니요. 굉장히 좋은 길. 그게 안 좋아요. 몸에 몸에 철이 많아진다. 특히 주의점이 있어요. 그럼 버스 못 타면 버스 타도 돼요. 근데 주의점이 있다면 버스 카드 그 찍을 때 꼭 한 번 찍어야 돼요. 두 번 찍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 찍으면 몸이 철로 바뀌어요. 네? 바뀌어 증명됐어요. 믿어도 되는 두번 찍으면 안 돼. 어디 가는 길이야? 너가 지금 버스 카드 들고서 찍는 거 두 번 찍어봐. 그럼 벌써 나오죠. 이미 철이 되었습니다. 이미 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한 번만 찍어야 돼. 진짜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렇지? 두 번 찍으면 안 돼. 자, 이제 잠겠죠? 예. 네. 미쳤다. 뭐가 음사. 감히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맞으니까 저기 두 번 찍어봐. 멘트 나와. 이미 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 찍으면 안 돼. 세빈, 너 정병씨 두 번 찍은 적 있지? 두 번 찍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자,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고요. 자, 그럼 우리 사람의 염색체 한번 보자. 사람의 염색체 보자. 잠깨 치려고 참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요. 아니, 어떻게 하는 뭘 어떻게 해. 뭘 찾아. 너 학교 써먹으려고 그러지. 그러지 마. 제가 아이들한테 막 그 영어로 이렇게 막 그냥 불편한 영어 막 쓰잖아.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NL인가? 쿠팡에서 하는 거? 내가 했더니 뭐 그것이 나와. 완전 저기 엘리게이터도 썼잖아. 아리가 또 이렇게 있고요. 저 내가 수업 했던 건데. 자, 사람의 염색체 한번 보자. 우리 사람의 염색체인데 이 사람의 염색체라는 것은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3에 보면은 염색체 몇 개 되냐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46개의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포 분열할 때는 46개가 있지만 세포 분열하기 전에 분열하지 않을 때는 46개는 거야. 46 가닥으로 존재했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세는 거예요. 그래서 46개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염색체 그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지루해서 있지, 낭시 45번, 46번. 이렇게 해서 46개 염색체였는데 실제로 세포가 하지 않다면 46가닥 존재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미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가져간다면 이렇게 46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염색체를 넘버링을 하는데 1번부터 이렇게 쭉 넘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에서 넘버를 할 수 있냐면 사이즈별로 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것들, 그렇죠? 사이즈가 큰 것들은 앞번호에, 그다음에 제일 작은 키가 바로 이제 45, 46번이죠. 그러니까 나를 만약 염색체 기억나면 나는 아마 1번이겠죠. 키가 크니까, 그렇죠? 지우. 그래서 이렇게 크기 순서를 쭉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쭉 배열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보자. 이거는 염색사가 어떻게 된 거야? 응축이 된 거야. 그쵸?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닥, 원래는 실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가닥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염색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염색체를 관측했어요. 염색체를 관찰했어요. 라고 하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할 때만 볼 수 있고, 세포 분열하기 전에 다른 거가 걔네 복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직접 본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한 덩어리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까? 이렇게 두 덩어리가 존재하는 형태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면 염색체의 모양을 보면 항상 X자 모양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전에 뭘 먼저 했기 때문에 뒤에 복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항상 두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두 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걔네 국제 산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염색 분체라고 부르고요. 요것도 이제 염색 분체가 되겠지. 염색 분체인데 얘는 걔네 국제 중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거야. 이거 계속 강조할 거야. 왜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 있어요. 여기 1번 염색체 그리고 2번 염색체인데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같은 염색체예요. 무엇이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아. 유전 정보의 종류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형질편한 정보를 쌍으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갖고 있어? 두 개 가지고 있어요. 피부 색깔 편한 거 두 개, 눈동자 색깔 편한 거 두 개, 소화수 만든 거 두 개, 호르몬 만든 거 두 개, 다 두 개씩 갖고 있어요. 왜 두 개씩 갖고 있을까?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똑같은 걸 가지고서 표현하는 요 정보, 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요의 관계, 얘네를 대립유전자라고 해요. 대립유전자를 쓰고 이 대립유전자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물려서 받았고요. 이 대립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A라는 유전자가 듣고 아빠로부터 또 똑같은 A라는 유전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아. 그래서 1번과 2번 염색체 관계를 뭐라고 하면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러면 3, 4번도 그런가요? 그렇지. 3, 4번도 상동 염색체. 이것도 상동 염색체. 그럼 우리는 모두 46개의 염색을 갖고 있는데 몇 개씩 쌓아지었지? 2개씩 쌓아졌어요. 그렇죠? 모두 몇 쌍? 23쌍이 되는 거예요.
두 개씩 따는 이유도 있으니까 2n은 46겠죠. 2n 이렇게 표현하고 2n을 핵상이라고 해요. 핵상. 생긴 모양이라는 얘기죠. 핵상인데 핵상이 2n은 46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걸 설명하다가 좀 뒤로 줄였었는데, 자, 대리준자에 한번 보자. 아마 한 번 좀 들어갈 거야. 이 대리준자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 물려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정보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 같다. 그럼 걔를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만약에 혈액형이라는 정보를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서 물려받았는데 둘 다 똑같이 A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혈액형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순종이 되는 거야. 근데 아빠로부터 A를 받고 엄마로부터 B를 받았어. 그러면 엄마로부터 받은 정보와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가 돼. 다르지.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잡종이야. 많이 중요했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순종 잡종이 됐어요. 그랬더니 잡종 어감이 안 좋잖아. 그래서 야, 잡종 어감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영어를 바꾸자 그랬어요. 그 영어를 바꾸면 순종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호모라고 해요. 잡종은 헤테로라고 해요. 근데 이게 호모라는 게 되게 또 어감이 안 좋잖아. 욕처럼 들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순종을 동형 접합자, 잡종을 이형 접합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요 대리조절 중에서 우리가 순종, 잡종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성 열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이 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리 유전자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표현되는 것을 우성이라고 해요. 표현되지 않고 짱박히는 걸 뭐라고 해요? 열성이라고 해요. 이게 우성 열성. 그래서 우리가 순종, 잡종, 우성, 열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쌍으로 존재해야지 순종, 잡종, 우성, 열성이라는 개념이 같이 등장할 수가 있겠지. 혼자 존재하는데 순종, 잡종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쌍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44번까지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44번까지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유전 정보예요. 소화유도 만들고요, 호르몬 만들고요, 피부 색깔을 결정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1번부터 44번까지. 그래서 1번부터 44번까지 뭐라고 하냐면 상염색체라고 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뜻하는 거예요. 상염색체라고 그러고 45번, 46번은 남녀에 따라 조교식을 달라요. 그래서 얘는 성별 결정된다고 해서 얘를 성염색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XX면 암컷이 되는 거고요. 암컷이 되는 거고 XY다라고 하면 수컷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염색체가 지미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이제 할 거 없어요. 바닥났습니다. 약초 오래가지 않는군요. 예. 자, 이렇게 염색체 모양이 X, Y로 생기면 남자들고 XX 이제 암컷이 되는데 성염색체 못하면 암컷이 순종이야. 수컷은 뭐야? 잡종이야. 그래서 주의할 점이 염색체가 Y자형으로 생겼나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Y자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생긴 모양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서로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거지 Y자처럼 생기진 않아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우의 염색체를 표현한다고 되니까 지우는 2에는 44 플러스 XY 될 거고요. 자, 지민을 그린다 그러면 2에는 44 플러스 X.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자, 염색체도 주의할 점, 염체, 분체 기억하시고요. 대리주자 기억하시고,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개수생과 먹착하는 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를 이렇게 있다. 자, 얘는 아마도 되게 복제하기 전인가 봐.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똑같죠? 중간에 관계 뭐야?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 둘이 쌍을 내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쌍을 표현한다. 그러면 얘는 4가 되겠지. 그쵸? 이게 있어.
대리복제하기 전. 얘는 대리복제 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염색체가 4개가 있지. 네. 근데 각각 다 달라. 쌍이 아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n은 뭐가 되냐? 4가 될 거야. 그래서 2n이냐 n이냐 그걸 헷갈릴 건데 얘가 쌍으로 존재하냐 아니면 쌍이 아닌 걸로 존재하냐 그걸 헷갈릴 겁니다.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 얘도 뭐가 되는 거야? n은 4가 되겠죠. 자, 염색체 쓰는 법 알겠죠? 네.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야.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 못하면 죽습니다. 네, 큰 남자 진짜 난리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 보시면 여기 70페이지에 B 한번 보세요. B. 자, B를 보게 되면 핵형이 나오고요. 핵상이 나오죠. 그래서 염색체, 남자와 여자 염색체 나와 있네. 여기 남자 염색체 봐봐요. Y 염색체를 보게 되면 얘가 생긴 모양이 Y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X 염색체와 Y 염색체 사이즈가 어때? 달라요. 그렇죠? 근데 XX에 비해서 Y 염색체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봐봐요. 상동 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대리유전자 의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C, 세포의 주기와 체세포 분열을 보자. 세포의 주기. 세포의 주기라고 보자. 자, 세포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해요. 그래서 세포가 있다가 분열한단 말이야. 근데 이 분열도 그냥 끝난 것이 아니야. 얘가 다시 어떻게 된다? 커져. 커진다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분열해요. 그래서 세포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와 실제로 세포가 분열되는 시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포가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감기라고 해요. 감기. 이 감기할 때 간이 무슨 말이에요? 사이가 있죠. 그 다음에 감기가 진행되면 분열을 해요. 그럼 분열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어디 딸기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다시 세포 분열을 준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고 또 어디 세포가 또 자라서 또 분열하고. 감기처럼 세포 분열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분열해요. 그럼 분열하고 나면 그때 다시 감기 와서 또 세포 분열 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다시 또 분열하겠죠. 그래서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가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이 쪼개지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 분열, 핵이 쪼개지는 핵 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쪼개지는 세포질 분열 두 가지가 있어요.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순환다는 거죠. 그러면 감기와 분열 중에 어떤 시기가 좀 더 길 것 같아? 감기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감기가 길고요. 분열기는 짧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감기와 분열기를 보면 가장 결정적인 또 다른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감기 때는 얘는 염색산으로 존재해요. 염색산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분열기 때는 염색체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감기는 대단히 길고 분열기는 대단히 짧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상대적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혐료를 가지고서 여기 이제 혐료를 봤어요. 혐료를 봤더니 세포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 있는데 이 100개 중에서 염색체를 관측할 수 있는 세포가 10개밖에 없어요. 10개는 염색체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90개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감기와 분열기의 상대적 시간은 몇 대 몇이야? 9대 1이 되겠지. 그치? 얘가 시간이 그만큼 기니까 여기에 감기에 걸려있는 세포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감기와 분열기의 시간이 똑같다면 1대2라면 얘도 50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훨씬 기니까 그만큼 내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대체를 보는 세포가 전체 세포 중에서 몇 개냐라는 것은 바로 분열기와 간기의 탄도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간기를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기를 구분하면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 그래서 보통 간기를 영어로 G라고 해요. G라고 하고요. 그다음 분열기는 M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간기에서 이 G가 의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여기서 영어 100점 만든 사람 있나? 제가 안 맞아요. 영어 100점 못 만든 사람은 이해 못할 텐데 이거. 지금 영어 100점 있나요? 너 그만 됩니까? 예. 간기를 G라고 부르는데, 그 G라고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이게 간이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갭에 앞서서 G를 씁니다. 또 하나는, 얘가 어린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잖아. 그래서 그로스에 앞서서 G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은 체대 분열과 감수 분열 영어로 표현하면 마이토시스, 메이오시스 두 가지예요. 둘 다 M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M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잘하는 게 불러할 필요 없잖아. 내가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G1, S, G2. 자, 그 다음에 이 S는 신테시스의 약자야. 뭐야? 신테시스? 합성하다. 합성하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유지 발음은 낯설지? 그렇죠? 자, 지원기 한번 봅시다. 자, 지원기는 어린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야. 어린 세포의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여기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딱 작아졌어. 그럼 바로 지원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세포가 역시 커가면서 성장을 할 거고요. 찍히고 있지?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포 소기관이 생성돼.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막 생성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졌으면 얘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나 다 컸어. 이제 나도 세포를 해야지. 그럼 세포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거야. 괜히 S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S일 때는 DNA를 복제하는 식이에요. 이게 S예요. 그 다음에 G2기 때는 복제가 완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을 준비한다. 분열하려면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G2인데 세 개나 나오지 않습니다. G1, S, G2는 다 감기이기 때문에 염색사로 존재해. 염색체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염색사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가정을 할 거야. 가정을 하고서 G1기 때 염색사가 이렇게 겹치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S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걸 똑같이 돼요.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중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다 카피가 완료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개수를 생각하면 하나. 다시 한번 지민스 다시 한번 보자. 개수 생각하면 하나. 근데 질량 한번 해보자. 이때 DNA 질량이 만약에 10mg이 한다면 이때 DNA 질량은 얼마일까? 10mg 플러스 알파. 증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요때 DNA 질량은 얼마일까? 20mg. 근데 G1기와 G2기 때는 DNA 질량 2배의 차이 나지만 염색체 개수 변함이 있었어. 염색 개수 변함이 없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는 표시할 수 없지만 얘가 이제 분열을 가게 되면 이건 이제 필요할 필요 없어요. 요게 응축돼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랑 질량은 어때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염색 4로 준비하는 거고 얘는 염색 7로 준비하는 거죠. 이해되죠? 네, 지금 드디어 이제 조용신이 지민이도부터 점프해서 이상하게 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를 들었으니까 굉장히 준비를 할게요. 무슨 좀 연습할게요. 네? 예. 어우.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통화 수준이랑 이런 거 같습니다. 어우, 이런 티가 나요. 배운 사람이면 막 백점 달라 한 과목. 연극사.
1번 역사 한번 역사. 일본 시험복에 일본 있긴 해요. 그래요? 아,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봤을 때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 수상을 아니지 않나요? 대통령 아닌데 수상인데 국민들이 안 뽑아요. 단선이지. 예, 비행기 뽑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치를 안 줘. 자, 여기 이해됐죠? 자, 그다음 네. 조금 더. 아까 물 티가 내려놨는데.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입니다. 자, 크게 나오지 않는데 지제록이라고 있어요. 지제록인데 지제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전 설명했던 지원기와 똑같아요. 지원기와 똑같은데 왜 지제록이 따로 올라갈 수 있냐면 얘는 지원기가 와서 얘는 분열을 멈춰요. 분열을 멈춥니다. 그러자 세포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열심히 대리 복제를 하려고 이제 막 준비한단 말이야? 얘는 뭐야? 아예 딱 멈춰버려. 그 지제록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기는 S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S로 넘어갈 수 없다. 분열을 멈추는 것을 지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지우가 어머 지제록이면 어떡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다 지제록이 있어야 돼. 없으면 난리 나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아까부터 많이 피곤해하는 지민이가 있다 치자. 자, 지민이의 고운 피부가 있다 치자. 오, 만족. 좀 이따 후회할 겁니다. 지민이의 고운 피부가 있는데 내가 손톱을 확 살폈어요. 그래서 약간 상처가 났어. 아이고. 뭐가 됩니까? 아이고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면역 반응. 아이, 너무 심하게. 내일 아니요, 내가 약간 피부가 들쳤어요. 깊은 상처 아니다. 내가 손톱 글로 갔자 얼마나 깊은 상처 나겠어. 약간 피부가 상하는 내 약간의 상처, 그냥 뼈가 살짝 보이는 정도의 약간 상처가 났습니다. 우리와 소를 그 깊은 상처 아니야? 뼈가 살짝 보일 정도야. 상처 났는데 이게 그럼 여기서 세포를 해야 되겠지. 세포를 해요. 그래서 세살이 돈단 말이야. 세살이 도는데 어느 정도 세살이 도는 다음에 세포의 밀도가 충분히 되면 세포는 어떻게 돼? 멈춰야 돼. 그렇지? 아무것도 되니까. 계속 그렇죠? 계속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정상적인 지제록이가 있잖아요. 네. 저 이게 상처가 났다가 이렇게 다시 앉으면 약간 팔이 여기서 이렇게 너무 올라와요. 깊을 때는 너무 깊은 상처일 때는 이게 똑같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손이 약간 이게 핥힌 아주 작은 상처는 원상 복구 됩니다. 저번에 배웠는데 여기 올라와가지고. 괜찮아집니다. 칼에 베인 거 비하면 이건 거의 다친 것도 아니죠. 그렇죠? 뼈가 살짝 보일 정도니까. 자, 그래서 지제록인데 추워서 한 발짝 더 들어가보자. 이 지제록이는 다시 두 종류로 있네요. 일시적인 지제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지제록. 일시적인 지제록이하고 영구적인 지제록이 있는데 일시적인 지제록이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일시적인 지제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포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일시적인 지제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지제록이 어떤 거냐면 한번 분열했죠? 그래서 지제록이 딱 왔어. 그러면 더 이상 세포를 하지 않아. 근데 일시적인 지제록이라고 하는 것은 딱 멈췄어. 근데 추가적인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다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색 같은 경우도 아까 상처 났단 말이야. 처음에는 상처 나기 전에는 지제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상처 났어. 그럼 신호가 오게 되니까 신호를 바꾸다 보니까 다시 세포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지제록. 만약에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상처가 났겠죠. 그렇죠? 이 영구적인 지제록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세포를 세포분이 완료된 후에는 추가적인 세포는 그보다 작지 않다. 대충 예를 보면 신경세포라든가 근육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지제록으로서 한 번 세포를 완성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복구가 된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세포가 손상되면 다시 온다. 지금 우리가 뭐 근육이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건 근육세포가 망가질 게 아니라 근육섬유가 망가질 것이 근육세포가 망가져요. 근육세포와 근육섬유가 달라요. 그래서 근육세포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망가진 병이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게 근육이 망가진 병은 복구가 안 돼요. 현대 의학은 고칠 수 없어요. 이제 고치려고 하는 이제 노력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제로기라고 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지제로기라고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지제로기가 없는 세포가 있어요. 어디서? 머리카락. 뭘 이렇게 했고요. 암세포는 지제로기가 없어요. 진짜 무섭다. 예, 지제로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쉬지 않는다. 얘는 무한지지가 야. 계속 세포 변화. 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은 세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정도 세포가 많아져서 세포의 밀도가 충족되면 멈춰요. 세포 분열을. 근데 암세포 그게 아니에요. 계속 분열해요. 계속 분열해요. 그래서 덩어리가 만들어요. 이 덩어리가 뭐라고 해요? 종양이에요. 세포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암세포는 무한의식하니까 세포의 덩어리, 세포괴, 좀 어려워 종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양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에 정상 세포들이 많아질 때 왜 죽어요? 우리 몸의 정상이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포의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부세포다, 간세포다, 쓸개세포다라고 하면 간세포는 간세포 나는데요. 위장세포는 위장세포 나는데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 암세포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아무 기능도 없어요. 예, 그냥 백수야, 백수.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게 되면 영양분과 산소를 독점해요. 그러니까 정상인 세포들과 있는데 이게 있지. 그렇지? 그 정상인 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암세포. 근데 그럼 사람이 죽고 나서 저것도 예, 없습니다. 암세포는 좀비세포가 아닙니다. 암세포 똑같은 세포예요. 사람 세포 똑같아요. 단지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드로미너가 있어요. 그래서 악셀토만 있고 브레이크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기능은 못해요. 우리 몸의 피부나 간, 쓸개처럼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한 조직과 기관에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그 암세포가 기하급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정상세포 대비 암세포가 맞으면 그 기관은 그 기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암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이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세포가 떨어졌다가 또 우리 몸 수준하기에 따라서 다른 조직과 걔를 달라붙게 되면 또 다른 암 덩어리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전이에요. 그래서 한 조직에서 건드리지 않고 여러 조직을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 여러 곳을 전이했다. 그러면 암세포를 죽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가능한 방법은 이 암의 조직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직을 잘라내는 건데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가도 잘라내고 니도 잘라내고 떼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죽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퍼져 있을 때는 얘를 죽이는 거예요. 얘를 죽이는데 그 방사능 치료를 하시죠. 방사능 치료를 해요. 그래서 액선을 가지고서 얘를 죽이는데 암세포가 죽을 때 얘만 죽냐? 정상 세포들만 죽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할 때 정상적인 세포들이 많이 손상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런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같이 손상되는 우리 몸의 세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적혈구고 하나는 모근세포. 그래서 모근세포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지고요. 적혈구가 손상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을 때 현기증이 나고 서지도 못하거나 어지럽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많이 퍼질수록 얘를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얘가 많이 죽을 동안에 정상의 세포들만 죽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것과 데미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있으면 극복하는 거고 얘를 죽이다가 결국 이제 정상 세포들은 이제 많이 손상돼서 견디지 못하면 결국 치료가 실패로 끝나게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의학계는 그 목표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상세포 말고 정확히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얘만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항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고 암 정복했다 하면 뉴스 나오죠? 근데 암 정복했다는 뉴스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나왔어요. 근데 암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돌면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위에서 돌면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암세포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암세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암에서만 적용돼요. 그래서 이 암은 치료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암세포랑 정상세포랑 우리 몸에 우리가 전에 면역 배웠잖아. 면역 배웠는데 우리 몸에 암세포 생겨도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그걸 잘 골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세포야. 우리가 만든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같이 못 살고 있어요. 우리 가끔 한 몸을 구하는 세포가 치자. 또 같은 편이야. 근데 어느 갑자기 지우가 갑자기 불순한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갑자기 나는 이 체제를 정복시킬 거야. 갑자기 사정이 확 바뀌어버렸어. 근데 겉으로 티가 나. 안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을 찾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도 똑같은 세포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으로 암세포를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일부 암세포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제거가 되세요. 저는 약간 지난한 말로 말했듯이 NK세포라는 세포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유전자 돌면을 발생했을 때 그 유전자 돌면을 수정해주는 단백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평생 동안 암세포가 만들어져. 근데 그걸 다 제거합니다. 수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세포의 발생 수는 많아져요. 근데 그걸 복구해줄 수 있는 복구 단백질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이 발견되는 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 원인을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활성 산소도 있고요, 오류 누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암세포는 지제거가 없이 무한시키는 세포가 바로 암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세포의 주기했고요. 지능이 살아났고요. 지능이 좀 힘들었나? 아니요? 오, 지금 뭐죠? 제 힘들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 잠꼬대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을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70페이지에 오른쪽에 간기에서 지원, S, G2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 들어갈 거야. 체세포 분열 다이렉트 들어가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분열 중에서 체세포 분열 전환. 자,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이 체세포 분열 제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었죠? 체세포 분열 제거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수하고 있는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바로 체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본다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생장이야. 몸이 커지는 거. 그렇죠? 그다음 뭐야? 복구. 또 재생이죠? 네. 아까 지민이한테 약간 상처가 났을 때, 그렇죠? 그 사람이 분열이 먹죠.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온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장을 하기 위해서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체세포 수가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또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수학이 들어간다. 저기 지우 수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괜찮겠어요? 아까 내가 수학 문제 냈을 때 애들 저는 궁금하실 텐데 지우 알려나? 내가 지우한테 수학 문제 냈거든. 지우하고 뭐 지우야 0 나누기 0 뭐야? 0 나누기 0 무슨 소리야? 딴 애는 아까 잘 배웠어. 빈 0 나누기 0이 뭐야? 그래
이거부터 중요해요. 네. 이제 나오네. 예. 신경 쓰는데. 예, 그것도 써보려고 해서 이것도 수학 시간에 얼굴에 왜 우리가 생장을 하기 위해서 세포수가 많아졌냐고 보자. 수학적 기준입니다. 자, 세포가 이렇게 보자.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가져가자. 자, 구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구의 형태로 되어 있고 반지름이 I라고 가져가자. 자, 그러면 요 세포의 부피가 얼마지? 뭐야? 뭐야? 4파이알 아니면 된다야? 얘는 3분의 4네 인양이다. 알색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 건널비는 건널비는 4파이알 제곱이죠. 자, 만약에 그 예전에 설명했던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냐? 처음 본 것 같아? 보자. 얘가 만약에 세포가 커졌다 치자. 우리가 세포를 하지 않고 세포 자체가 커져서 몸집이 커진다 가져가자. 얘의 반응이 2I다 치자. 2I야. 그럼 얘는 부피가 되겠다. 3분의 32 파이알 얘기고 그 다음에 건널비는 16 파이알 제곱 이렇게 지금까지 적절히 가고 처음입니다. 수학 좀 쉬운요. 자, 우리가 세포 자체가 2배로 커졌다 치자. 그러면 부피는 몇 배 증가하니? 8배 증가하지. 저 이해 상태입니다. 건널비 몇 배 증가하니? 4배 증가하지. 세포 자체 커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면 되니 건널비가 쫓아지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세포의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량이에요. 물질 대사량이 바로 부피가 되는 것이고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물질 대사량이 일어날 때 필요한 물질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물질 추진하는 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체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물질 대사량은 8배 증가하게 되는데 물질 추진량은 4배밖에 증가하게 돼요. 그럼 뭐야? 생명 활동의 효율성이 어떻게 될까? 떨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 표면적의 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생명 활동의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세포를 여러 개 만든다. 표면에서 크게 만들자. 이게 바로 뭐야? 세포구조예요. 체세포구. 이해되죠? 네. 뭐 지워야 되겠죠? 네. 수학입니다. 아주 어려운 영양이 없는데 뭐가 지우가 그 영양용을 이해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건널과 물질 교환이 있다고. 그렇죠. 물질 추진량이죠. 세포 안으로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상이 증가한 것만큼 물질의 추진량도 그거에 따라줘야 된다. 근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생명활동 효율성이 그렇게 낮아지겠지. 그래서 세포 자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려서 우리가 생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체세포 분열은 가장 중요한 거. 얘는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져 있는데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형제에 대한 정보, 즉 유전 정보가 바뀐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염색체 수가 2N에서 2N으로 그냥 유지가 돼요. 염색체 수 바뀌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온전한 세포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인도시 몇 분에서 낸 거니? 45. 예? 45. 45분이었나요? 염색체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염색체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얘가 세포 운항을 전에 DNA 복제를 한 번 해요.
다음에 분열, 세 번 나눠진 거, 분열을 몇 번 한 거야? 한 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영색체가 두 개를 유지가 되겠지.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걔를 묶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잘라지잖아. 그럼 요런 세번 몇 개 만들어준 거야? 두 개 만들어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걔를 묶게 한 번 하고 분열 한 번 해요. 그래서 딸 세포가 몇 개 만들어져? 딸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지겠지. 딸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지고 모세포하고 딸 세포는 어때? 같아. 똑같은 세포 두 개 만들어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영색체 수가 2n에서 2n6. 그쵸? 내리목에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오케이? 지금 이해되죠? 세 번째. 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기 때문에 생장을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밖에 안 바뀌어. 어린 아이나 작은 성인이나 염색체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 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다 큰 성인과 어린 아이의 염색체도 똑같기 때문에 다 큰 성인도 사람이고 어린 아이도 사람이야. 그래서 개체가 유지가 되죠. 의미 이해됩니까? 만약에 체제법을 통해서 염색체 유지가 안 된다면 어린 아이가 다 큰 성인에 일단 염색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었겠지. 그럼 그 개체,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체 유지가 될까? 안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세균이 한 마리 있다 치자. 세균이 있다. 세균인데 이 세균이 또 반으로 잘라졌어요. 두 마리 됐지. 그럼 얘는 생장의 생식이에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됐잖아. 그러면 생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장이 아니지. 얘가 한 마리잖아. 얘 몇 마리 됐어? 두 마리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의 경우 우린 다세포생물이죠? 네. 단세포생물의 경우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장이 아니고요. 생식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세포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나와 같은 개체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내 몸을 구하고 있는 세포수가 많아져서 내가 생장했을 뿐이지 개체 수는 변화는 없어요. 이건 생장이야. 근데 세균같이 하나 돼 있는 것들은 짝이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여섯 마리 쭉 늘어난단 말이야. 이것은 생장이라는 거야. 생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의 경우 이것이 생장이 아닌 생식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세포 생물처럼 체세포 변을 통해서 생식을 할 때 우리 이런 생식 방법을 무성생식,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세포 생물들이 이렇게 만약에 무성생식을 한다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야. 한번 안 배웠지만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 이게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두루 짜가지고 4개, 8개 쭉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무성생식은 우리 사람 갖고 있는 이렇게 정제나 난자를 만들어서 하는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유성생식. 그러니까 암포수컷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반대로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성생식은 유성생식에 비해 증식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빠르겠지.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 여섯 마리 늘어난다는 거지.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여전히 B는 정답을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틀렸고요. 단점이요. 예, 어떤 단점이 있어요? 어렵다. 응? 뭐야? 어렵다. 타이밍? 어?
which means 지속 기간이 짧구나. 유치원 있나? 자, 지우. 너는 엄마 닮은지 아빠 닮은지? 몰라요. 안 닮았어요? 그럼 저기 지민은 엄마 닮은지 아빠 닮았어요? 아빠는 아빠 닮았어요? 근데 아빠랑 똑같지 않지? 네. 그렇죠? 엄마랑 똑같지 않지? 네. 엄마 아빠 사이 태어났는데 엄마와 똑같지 않아. 아빠와 똑같지 않아. 그렇죠? 우리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는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반을 섞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줬어. 근데 얘는 뭐야? 얘가 100마리, 1000마리, 1000만 마리가 만들어져도 없을 거야. 다 똑같은 제품 만들어줘. 유전적 다양성이 좋다가 유전적 다양성이 좋다. 그럼 뭐가 안 돼요? 네? 다양성이 안 되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맞으면 뭐가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자. 만약에 우리 사람이 있다 치자. 우리 사람인데 우리 사람 유성생식하기 때문에 형질이 단순하다, 복잡하고요. 유전적 장점이 매우 높아요.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뭔가 약품을 이제 뿌려다 치자. 그러면 사람마다 형질보다 제일 다르요. 많은 사람 죽겠지만 그 중에서 그 약이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다 나을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 다 똑같이 그냥 다 죽어. 그러니까 얘는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얘는 멸종의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환경 변화에 제일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명되잖아요. 그 얘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유일한 사람을 바로 돌면이라고 했어요. 이제 돌면이는 확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불리한 쪽으로 진행돼요. 혹시만 들어보시면서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딱 생겨오면 그게 더 좋아진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돌면이 일어나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얘는 멸종이 위험합니다. 좋은 단위, 유전자 단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대신 얘로 우리가 저기 많이 먹는 그걸 과일이라고 그러야 되나? 그 요즘에 한창 많이 먹는 게 노란색 우유 있죠? 노란색 우유. 바나나 우유. 저 지우가 동생한테 가서 너무 요즘이 아니거든요. 옛날이요? 지우가 맨날 집에 가서 동생한테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그래가지고 얘 동생한테 맨날 들고 맞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 바나나는 유전자 단위가 낮아요. 바나나는 우리가 필리핀 가서 먹었던 바나나, 태국 가서 먹었던 바나나, 우리가 동네 마트에서 사 먹었던 바나나 어때요? 똑같은 바나나. 똑같아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바나나는 아마 멸종이 됩니다. 실제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요. 바나나는. 그래서 열심히 바나나 먹고 가십시오. 지금 먹는 바나나 우유 노란색, 그건 아마 바나나 껍질을 만든 거 같아요. 그렇죠? 바나나 색깔이 원래 그 색깔이 아니죠. 네, 흰 색깔인데 바나나 껍질 만든 거지만 노란색이니까. 바나나 예전에는 더 달지 않았어요? 네가 말한 예전은 어떤 예전이야? 완전 지금보다 짧고도 달았어요. 아니요, 바나나 딱 한 종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야생 바나나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시고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품종 개념에서 이제 바나나 품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